열심히 3년 내내 우리 이봉주 선수처럼 뛰면 참 좋겠지만, 그죠? 이게 숨이 헐떡헐떡 할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타이밍 잡으셔서 항상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보시니까 아이들을 그럴 때 뭐 상담을 좀 받게 한다든가 이런 케어들을 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이제 저는 오프닝 정도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부원장님, 그다음 담임선생님들하고 시간을 좀 가지실 텐데 일단 스카이를 뚫고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와 더불어서 1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16페이지부터는 서울 상위대의 입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입시 정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있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사실 인터넷에서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런데 이 흐름들을 좀 아시고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아시는 게 좋거든요. 자, 서울대 지망생 있나요? 없나요? 서울대 보내고 싶으신 분은 없으신가요? 서울대는 사실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가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추천 전형이 있거든요. 학생부 교과. 그래서 학생부 교과라고 부르지 않는데 서울대는 그냥 다 종합전형 학생부 전형인데 거기에서 이제 학교장 추천을 받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들은 약간 면접들이 되게 심층 면접들이 들어가요. 거기를 준비할 만한 시간과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성남권 내에서 서울대에 합격하는 케이스들을 보면은 보통은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도 서울대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정시였어요. 그래서 정시 케이스나 아니면은 고교 추천자 전형 이런 케이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른 것들보다 좀 의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 입결을 한번 보실게요. 수시 입결. 제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것들 좀 모아놨거든요. 상위권 대학들. 수시 입결에 보시면은 거기 이제 자료에 더 잘 보이시겠지만 국어국문학과 50% 컷이 2.2, 70% 컷이 2.6. 사실 이 동네에서 우리 풍생고 다니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풍생고 2.6이잖아요. 그러면은 잘 준비하지 않으면은 중앙대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중앙대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서울권 하위대학이라고 좀 봐야 돼요. 잘 준비하지 않으면. 근데 잘 준비하면 좀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런 컷이 서울대에서 형성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는 등급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그 등급 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급이 예를 들어서 1.2등급이다 이러면 완전 극상위권이거든요. 그럼 서울대에서 뽑아주면 좋겠는데 서울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전국에 1.2등급 얼마나 많겠어.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11대1을 뚫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11대1을 뚫는 게 성적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이게 한 2년 전하고 얘기가 또 다른 게 지금 요번 연도에 고3들, 졸업한 고3들부터 시작을 해서 예전에는 교과 전형이라는 전형으로 연세대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교과 전형. 교과 전형 뭔지 아시죠? 교과 전형은 등급이 높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되고. 그런데 지금은 교과 등급에서도 생기부를 좀 반영하는 학교들이 대부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생기부가 한 20%, 뭐 10% 이런 식이지만 그게 또 어떤 당락을 좌우할 수 있겠죠. 11대1 이런 경쟁률이니까. 그래서 생기부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고교학점, 지금 현재 아이들도 고교학점제지만 내년도는 입시가 바뀌는 고교학점제 애들이에요. 내년 예비고1들이.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완전히 입시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입시가 달라지는 거의 핵심은 또 역시 이 학생부 수시 전형에서는 생기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기부 관리가 이제 좀 필요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입결 같은 거 보실 때 아이들은 이제 보통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정시 쪽도 잠깐 한번 입결 볼까요? 정시 입결 서울대. 서울대 정시 입결은 22페이지 있습니다. 서울대는 예전부터 한 3%, 2% 이런 정도는 들어가는 학교예요. 전체에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94.75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0분이 70% 컷이. 그래서 이 70% 컷이라는 건 제가 설명을 드렸죠. 100명을 뽑으면 그 중에 70명 성적. 그래서 커트라인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가 94.75 그러면 한 3% 정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스카이, SKY 스카이는 4% 정도면 마지노선이었어요. 거기서 사실 4%라는 게 정시에서는 한 문제 더 맞으면 금방 2% 되고 이러거든요. 한두 문제 차이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많이 맞추면 된다. 그죠? 많이 맞추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부에 재주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전에는 제가 정시를 되게 좋아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정시로 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적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제가 이제 이렇게 데리고 애들한테 너 정시 할 수 있어 이렇게 해도 옛날 애들 우리가 좀 그러네요. 옛날 애들 말고 몇 년 전에 그 선배들, 우리 아이들의 선배들은 좀 말을 잘 듣는 편이었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좀 아이들이 이렇게 좀 세대가 바뀌면서 좀 이제 자기 개성이 뚜렷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좀 이렇게 탁 그것만 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저는 학교의 데이터를 우리 하이탑반 학부모님들이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저는 제 여동생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국어 선생님.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학교에서 제안하는 그런 어떤 콘텐츠들이 그 아이한테 딱 개별 맞춤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3등급, 4등급 대에 있는 애들이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 이제 수시 안 하고 정시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학교에서 네가 무슨 정시를 하냐? 정시로 학교 간 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세요. 근데 그러면은 바꿔서 얘기하면 너는 인서울 가지 마라. 너는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 내신 이미 나왔는데 3, 4등급이. 그렇죠. 저는 도전적이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좀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학교에서 정시를 가르쳤어요. 수능시험 컨텐츠를 가르쳤었죠. 근데 지금 안 가르치거든요. 내신 위주의 컨텐츠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정시 공부를 할 기회가 잘 없고 학원들도 거의 수시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부터는 정시 공부하는 애들이 좀 적어지고 있는 그게 현장인데 이 현장이 사실은 이 성남 우리 수정중앙부 쪽이 좀 느린 편이거든요. 근데 분당 강남 쪽에서는 이미 정시반이 훨씬 더 득세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왜냐면은 1학년 딱 지났는데 3등급 받았으면 스카이는 못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반고에서. 그럼 스카이는 못 가는 거니까 애가 공부 재주는 있고 그러면은 그럼 정시 시키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에 내신반이 잘 안 만들어지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내신 떨어진 애들은 다 정시하고 있고요. 내신 높은 애들은 다 과외하고 있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트렌드는 어떻게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내신을 5번을 다 잘 치르면 좋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번 삐끗할 수도 있잖아요. 제 제자 이번에 되게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요. 고3 마지막에 수학은 다 1, 2등급 계속 찍었는데 마지막 게 4등급이에요. 미적분에서. 조금 실수하고. 그래가지고 학교가 팍 내려갔어요. 대학교가 수시만 받아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주가 있는 우리 제주권 아이들은 수능 공부를 같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스카이를 비롯한 이런 명문대학은 전부 다 최저 등급을 대부분 다 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는 타이밍은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수능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제 이번 연도 24년도 11월 모의고사를 예를 들면 11월 모의고사의 범위는 12월에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기말고사의 범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11월 모의고사에. 그 전까지 나와요. 중간고사 범위까지. 근데 당장 다음 달이 기말고사인데 중간고사 범위를 다시 공부할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를 다 배운 상황인데 그죠? 이걸 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수원을. 그래서 수학은 심화 공부로 들어가시면 돼요. 타이밍은 고3 이제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잡으면 되거든요. 심화를 잘 풀고 있고 그다음 그때 모의고사 준비를 하면 되는. 근데 문제는 국어랑 영어에 있어요. 국어랑 영어는 미리 1등급을 찍어놔야 되거든요. 진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쪽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국어, 영어, 수능 시험, 모의고사.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이번 예비고시는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탐구를.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 그러면 물리원, 화학원, 지구과학을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그럼 그 중에 2과목만 수능 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비고시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방향은 이 2과목, 자기가 이제 수능 공부할 2과목을 선정을 해서 그 2과목은 좀 더 깊게 하라는 거죠. 할 때 아예 수능 공부까지 깊게. 그렇게 하면 내신도 해결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의 어떤 전략들이 좀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머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아이들한테는 제가 얘기해 줄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리드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서울대 정시 입결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세대 정도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세대가 여기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전형 추천형에 대해서 상세 경쟁률을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낮습니다.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은 한 10대 1은 넘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면접 대상자의 최종 등록자의 90% 컷을 보시면은 거의 1점대 중반, 약간 그죠? 중후반 이런 정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 일반고 학생들은 이런 정도는 돼야 약간 추천 전형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신을 잘 따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관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고려대나 뭐 등등 쭉 보시면은 너무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문제 내는 거예요. 저 혼자 떠들면 좀 그러니까. 내신 여기 이제 합격자 수시 입결이 뭐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국어국문학과의 70% 컷이 3.26등급이에요. 이 말이 안 되죠. 3등급이 어떻게 고려돼? 그죠? 이건 어떤 거라 그랬죠, 제가? 자, 아시는 분 선물이 있습니다. 아시면서 좋습니다. 이 선물들이 거기도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항목 자사고겠죠. 그죠? 일반고 어떻게 3등급에 고려대 지원하겠어요? 그래서 고려대 정도 되면은 한 50% 컷에서도 막 이런 2.36 이런 거 같은 거로 봐야 돼요. 그죠? 일반고에도 1점대 막 찍고 막 들어가고 막 간신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입결 자료를 너무 자세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보고 어떤 게 더 유리할까 뭐 이런 걸 정할 게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게 내신 등급은 최대한 올린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대학은 나중에 정하면 되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근데 내신 등급을 최대한 올려놓고 내신 등급은 대학을 쓰는 기준이 되는 등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놓고 11대 1의 경쟁률을 뚫는다. 그죠? 그 내신대에서 그 두 가지면은 해결이 되는, 그리고 이제 정시공부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하이탑반에 수학 컨텐츠를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좀 강화했죠. 보완하고. 예전부터 사실 하고 싶었어요. 작년에도 하고 싶었고 재작년에도 하고 싶었는데 학원에 여력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사들도 더 고용을 하고 그다음 강의실도 더 생기고 이런 여력이 좀 된 거예요. 내가 이번에 좀 더 보완한 컨텐츠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수업 시간도 좀 연장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수업료도 약간 올라요. 제가 최대한 적게 산정하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요 다음에 부원장님 이어서 컨텐츠 설명하고 담임선생님들하고 얘기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입시랑 관련된 얘기들? 자, 쓰시면은 저희 학원이 이번 연도 24년도 들어서 프랜차이즈를 하나 정했어요. 슬로건 성남중원구 수정구에 대입을 리드하는 학원 이렇게. 그래서 대입을 잘 리드해 가서 스카이 5명 보내겠다. 제가 일선의 강사들한테 스카이 5명 보내야 된다 라고 매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와, 진짜 이번에 성일고 문과에서 고려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명 붙었다 그러더라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붙었다라는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부원장님이 이어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원장님의 이제 수건 사업이었던 이제 하이카반 H반을요. 저희가 좀 예전에는 그냥 선생님들 에너지로 그다음에 열정과 사랑으로 이렇게 좀 많이 저희 나름대로 투자를 해서 결과를 좀 만들어냈다면 올해부터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력이 좀 이제 만들어져서 좀 이제 획일화, 좀 시스템화를 좀 갖춰서 H반을 좀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되는 이제 콘텐츠들을 이제 준비를 되게 오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부모님들과 좀 공유도 같이 한번 해보고 이게 또 강제는 아니고요. 그냥 옵션 사항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랑 아버님들께서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녀 교육에 또 어떤 식으로 또 잘 활용할지는 부모님들의 선택이니까 이제 제가 해봤던 거를 이제 아이들한테도 실험이라기 좀 웃기긴 하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함께했던 H반 학생들한테 좀 많이 시켜보기도 하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팜플렛 보시면은 맨 앞에 보시면 이제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H반의 그 아이들의
입시 결과랑 실적은 결국은 이제 학생과 담당 선생님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의 이제 관심,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버무려져서 나오는 거겠지만요.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손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그냥 느꼈던 거는 그 상위권 여기 성남시 구시가지에 있는 상위권 아이들의 그 공부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제가 느꼈던 거는 추상적으로 항상 끌려다녔던 스타일이었거든요. 뭐 수행평가가 있다,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잘 내고요. 중간고사가 있다, 엄청 열심히 해서 밤새 가면서 좋은 성적 내보고요. 항상 이렇게 뭔가 짜여진 틀에 항상 목줄이 매여서 끌려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난 나중에 이제 항상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항상 힘들어요 선생님. 그리고 이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지금 뭐 내신 등급이 1.1인데도 이게 맞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뭐 결과 나오면은 잘한 것 같네요 제가.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을 좀 보여주고자 아이들한테 그러면은 뭐 계획표도 좀 써보고 뭐 다이어리도 좀 써보고 시간 체크도 순수 공부 시간을 체크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요. 결국은 이제 제가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피실험체가 돼서 한 달 동안 이제 다이어리를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썼던 다이어리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공되는 이제 컨텐츠가 H1만 제공되는 다이어리예요. 이게. 네, 어머님이랑 아버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엑셀 툴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조금 화면을 키워드릴게요. 이제 이름 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그 당, 해, 월 그걸 이제 뭐 적으면 되고요. 요게 이제 항상 이제 목표하는 순공 시간들을 이제 이렇게 적게 되거든요. 그리고 꾸준하게 오래 하는 공부, 그러니까 루틴한 공부법들을 이제 요것들도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적게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임의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당 월의 목표 그리고 얼마나 실적을 이뤄냈는지 학생들이 이제 이걸 스스로 본인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요. 스스로 이제 계속 체크를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요 빨간 부분이 이제 가정에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학생이랑 같이 대화 나누시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임의로 좀 적어봤어요. 나는 24년 3월까지 중간고사 대비를 3일도 완료하겠다. 뭐 이런 거. 나는 1등급을 만들 수 있는 뭐 건강 용기 끈기를 갖고 있다. 좀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내용이긴 감성적인 얘기긴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에서 이제 잘 아이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확언을 좀 적어놓게 해주시고 어떤 키워드 이런 것들도 있으면은요. 제가 해보니까 좀 나태해지거나 흐트러졌을 때 제가 적어놓은 거를 보고 다시 마음을 잡게 되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해봤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거. 요거를 적어놓으니까 진짜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핸드폰 킬링 타임용으로 쓰게 되는 거, 내일로 미루는 거, 감정적, 즉흥적 대처. 학생으로 치면은 에이 오늘 피곤하니까 일단 자고 내일 하지. 이런 것들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끔 하는 말들인 것 같고요. 이거는 시간의 사분면이라는 거는 이건 제 스타일이긴 한데요. 저는 이렇게 항상 일 처리를 할 때 4가지로 나눠서 좀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이런 걸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제 몸 하나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걸 다 처리하기에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고 중요한 것과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 미래의 내가 하겠죠. 그 다음에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것 이건 이제 관리 문제 영역인 것 같고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이건 이제 낭비 파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 놓으면요. PC방도 있네요. TV 보기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면은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이제 H반 애들 중에서 좀 공부 잘하는데 시험 끝나면 한 번씩 풀어지거든요. 그 풀어지는 타이밍조차도 애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저희 국어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독서 리스트고요. 제가 매해 지나면서 아이들 지도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책을 안 읽는다라는 느낌이 매해 지날수록 더 점점 더
크게 좀 느껴지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독해 능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글을 읽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한 친구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저희 국어선생님한테 입시에 관련된 자료들, 국어 자료들, 추천 도서들 이렇게 좀 제가 모아봤고요. 여기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만족하면 체크하고 후기 만약에 독후감 썼으면 또 체크하고 학생 스스로가 좀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좀 평가해주기도 하고 결정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가 이제 거의 메인이거든요. 다이어리에서 투두 리스트는요 학생 본인이 오늘 할 일들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적어놓고 이제 체크를 하면요. 체크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할 일 클리어에서 지금 6개가 이제 적혀 있는데 할 일 클리어에서 이제 클리어가 몇 개가 됐는지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100% 달성으로 바뀐다든가 여기 이제 매일 할 일들을 매번 학생들이 이제 적어가면서 이제 체크하는 거고 한 줄 일기는 그냥 그 날 있었던 일기를 그냥 예전에 저희 뭐 초등학교 때는 뭐 일기장 이렇게 써서 내기도 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런 거 잘 안 하더라고요. 한 줄 일기 정도로만 쓰면서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넣었고요. 여기 이제 메인인 것 같아요. 메일 루틴. 그래서 수학 공부는 3시간, 국어 공부도 3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타임에도 좀 쪼개서 그런 틈새 시간을 좀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건강 관리, 뭐 독서 이런 식으로 이건 제 스타일대로 좀 넣어놓은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타임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30분 단위로 제가 다 끊어놨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직접 적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독서를 했으면은 독서라고 적고 계속 적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 가면은 학교에서 이제 보낸 시간만큼 또 이렇게 적어주시고 학생이 직접 하는 겁니다. 점심시간 때 짬 내서 수원 공부를 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또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좀 적고 뭐 빈번에 그냥 뭐 카테고리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비워놨습니다. 순공 체크이기 때문에 공부한 부분만 좀 적어보려고요. 그리고 하고 나서 수업을 들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적어놓은 거고요. 그다음 이제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수원을 이제 공부한 거, 그다음에 화작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공부했던 거를 이제 30분 단위로 다 적어서 이제 트래킹을 좀 시키는 거를 저는 연습을 꼭 시켰으면 합니다. 이게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은 애 잡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H반 친구들은 이렇게 자기 관리를 본인이 이제 얼마나 공부했는지 위에 다 뜨거든요. 국어가 2시간 반, 수학 2시간 반, 영어 1시간 반, 탐구는 안 했고 이제 기타에 이제 11시간을 보낸 거죠. 여기서 이제 학교랑 학원 시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트래킹을 해 나가면은 이게 매일매일 쌓이면요. 여기에 이제 한 달에 자기가 얼만큼 그 과목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지 다 나오고요. 그리고 하루 동안에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과 한 달에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이 계속 트래킹이 돼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은 밑에 보시면은 학생이 이제 편하게 추가나 삭제를 할 수 있게 여기다가 이제 타이핑만 치면은 그 똑같은 글자를 치면 이제 입력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제가 요거를 딱 한 달을 한번 써봤어요. 제가 한 달을 써봤는데 저는 이제 뭐 이런 공부를 한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개인 공부를 했는데 정말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거는 좀 스스로 생활을 좀 통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어차피 적히게 되니까 제 생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 낮잠이 들어간다던가 뭐 핸드폰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그 다음번에는 이제 잡으면서도 이거 놓고 이제 어차피 여기 적힐 거니까 공부해야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성인이어서 그 컨트롤이 됐을 수도 있는 건데 학생들도 스카이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정도는 저보다 더 뛰어난 친구들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이제 시간 트래킹, 순공 시간 체크를 하는 다이어리를 좀 만들어 봤고요. 요거를 이제 3월부터 저희 이제 김다운 선생님이랑 H반 학생이랑 서로 공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는 다 개별 링크로 다 보내질 거고요.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아이가 그냥 계속 적고 있는지만
저희는 이제 관찰만 할 거고, 마찬가지로 학부모님한테 자제분한테 보내진 이 링크도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께서 잔소리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지켜만 봐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상담이 있거든요. 그럴 때 또 H반 학생들은 또 자존심이 좀 세거든요. 왜 안 했니 이런 것보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또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하는 용도로, 이걸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좀 끌고 가는 역할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좀 만들어 본 다이어리고요. 여기 이제 앞에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이 좀 저는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학생들이 쓰는 학생부 종합 체크리스트인데요. 결국은 학교에서 쓰게 되는 그 생활기록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학원에서도 담당 선생님이랑 상담 때마다 요거를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내용이 바뀌면 딴 걸로 좀 바꿔볼게요. 저 파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학업 역량 파트, 그리고 학생이랑 같이 읽어보면서 이제 저희가 체크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진로 역량 파트,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파트, 마찬가지로 학생들이랑 함께 읽어보면서 이제 체크한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담당 선생님이 상담 진행하실 때 학업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상담이 또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뭐 이제 세부 평가 요소별로는 이제 요 내용들, 디테일한 내용들 가지고 담당 선생님이 이제 학생이랑 좀 더 얘기를 나누면서, 결국은 뭐 이거에 대한 작성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조언이랑 가이드 정도의 역할인 것 같은데, 이거를 과연 학원에서 신경을 써주는 학원이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좀 신경을 써서 우리 H반 학생들 생활기록부, 생기부도 좀 잘 적을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 놨고요. 두 번째 탭은요, 이거는 이제 성적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교과 성적이랑 모의고사 성적을 이제 담당 선생님이랑 학생이 같이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과목이 다 입력이 됩니다. 여기 학년 학기마다. 마찬가지로 주요 모의고사들도 다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옆에 보시면 이제 보기 편하게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추이도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H반 담당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이제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거는 항상 그냥 개인별로 이제 이렇게 뭐 메모지에 이렇게 적던가 개인 파일에다가 적어 놓던가 하던 내용을 저희가 이제 폼으로 이제 만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저는 연대 서울 캠퍼스 심리학과 가고 싶어요. 전형은 종합으로 가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성균관대 수학교육과도 좀 넣어보고 싶어요. 종합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이제 담당 선생님이랑 상담하면서 여기에 이제 쌓여있던 데이터들 기준으로 이제 아이랑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른 이제 학습 목표도 선생님이, 저희 학원 선생님이, H반 담당 선생님이 이제 가이드를 해주실 거예요. 이런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뭐 주말을 이용해서 뭐 탐구를 좀 더 해라. 그래서 이렇게 목표 대학을 적어 놓으면요, 애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년 입시 결과 다음 탭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친구가 얘기했듯이 연대 학생부 종합으로 심리학과를 가고 싶은데, 그럼 이게 작년에는 입결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런 거를 좀 아이들한테 디테일하게 좀 보여주면서요, 애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목표를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지 좀 길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끌려다니는 입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먼저 좀 준비할 수 있고 이렇게 좀 계획할 수 있는 입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과연 이게 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굉장히 좀 타이트하죠. 네. 근데 뭐 그 정도 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은 그냥 아이들한테 뭔가 다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때려 박은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요거 하나의 탭이
이제 H반 학생들에게는 다 제공이 되거든요, 링크로. 네, 그래서 다이어리부터 해서 뭐 학생부 종합 체크리스트, 학생부 종합 관리, 그 다음에 입결 분석까지.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H반 이제 정원 10명과 담당 선생님 상담을 통해서 이거를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본 거고요. 여기 이제 뭐 팜플렛 보시면은 자세한 설명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부분은 이제 아까 저희 이제 대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학교별 입시 결과나 정보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는 H반 학생들은 수업 시수는 작년까지는 주 3회 1.5시간씩 6시간 이렇게 됐는데 1.5시간이 더 추가가 되고요. 그 1.5시간이 더 추가가 되는 거는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기획하신 대로 심화 수학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때에 따라서 모의고사 대비를 하시던가 이렇게 H반 학생들과 이제 좀 합의하에 유동적으로 그 반에서 이제 필요한 기획된 수업들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변별력 추가 수업 15페이지거든요. 고1 H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스케줄이 수금토인데요. 금요일 날 추가 수업이 일정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고2 H는 지금 현재 스케줄이 화목토인데요. 목요일 날 이제 변별력 추가 수업이 잡혀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그렇게 해서 현재는 지금 이제 주 6시간인데요. 일주일에 6시간. 그래서 뭐 비용은 34만 원인데 이제 이게 3월부터 이제 바뀌어서요. 이제 심화 수업이 추가되면서 그렇게 이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좀 이를 갈고 저희 학원에서도 H반에 이를 갈고 영혼을 좀 갈아 넣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준비한 콘텐츠들은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H반 담당 선생님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인사 한번 나눠보시고 선생님께서 어떻게 또 올 한 해 24년 H반 또 꾸려가실지 그런 것도 좀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고2 H반을 맡고 계시는 김홍렬 선생님이시고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담당하고 있는 김웅현입니다. 고2 H반은요, 추가되는 시간에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고2 H반 8명인데 8명 중에 3명이 수원을 선행을 떼고 겨울방학에 들어왔고 나머지 5명은 수원을 떼지 않고 지금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 5명과 3명을 비교했을 때 점수차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현재 H반 애들하고 C반 애들 성적을 이번에 테스트 본 거랑 비교했을 때는 평균 한 15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 H반이 월등히 잘하긴 하는데 그 중에도 또 월등히 잘하는 3명이 선행에 들어간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투 선행하고 지금 다행스럽게도 H반에서 물어봤는데 다 이과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적 선행을 나가려고 하는데 우선 미적이라는 게 수투를 선행을 해야지 나갈 수 있는 거라 제가 이제 이번 1학기 동안은 지금 수투를 원래 겨울방학에 마무리 시키지 못하고 양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원을 지금 한 거의 다 끝나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2월 동안에 수투를 다 마무리 못 시킬 것 같으니까 저 변별력 추가 시간에 수투를 좀 마무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은 수원의 중킬러 킬러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수투가 마무리되면은 여름방학 동안에 수투를 좀 심화를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수원에 좀 어려워하는 게 저희 교재가 좀 어려워요. 수원 교재가.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워하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어머니들 좀 애들 들었을 때. 그래서 그 교재를 지금 바꿀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수투를 한번 들어가고 나면 그 교재가 좀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투를 한번 한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에는 그 수투
좀 심화 교재를 들어가면서 미적분을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변별력 수업이 1시간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적분을 들어가서 제 생각에는 내년 1월 말까지 미적분을 마무리하고 2월에는 미적분 심화를 들어가면 3월 달에 미적분 들어갈 때 이제 3월 달에 3학년에서 미적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는 좀 내신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진도는 그렇게 나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원장님 말씀드렸지만 정시를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수투를 다 나가면 수원 킬러 위주로 볼 거고 그 다음에 2학기에는 이제 미적분을 나가면서 수투 킬러 위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수원 수투를 좀 킬러 좀 보다가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1월 말에 미적분이 끝나고 나면 2월부터는 수원 수투 킬러를 좀 보면서 정시랑 같이 보긴 할 건데 우선 중요한 거는 종합전형이니까 내신을 더 많이 보긴 할 거예요. 미적분 위주로. 그렇게 진행해야 돼요. 질문 혹시 인사해주시고 수업 얘기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1.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수업하다 와서 좀 지저분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고1 수업을 12월부터 했어요. 네, 12월부터 했는데, 고1 애들이 저한테 한 2주간 수업을 하고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혹시 뭔지 아실 수 있을까요? 한 2주 정도 수업을 하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또 이렇게 서 있으면 왜 떨리죠? 제가 강의를 25년을 넘게 했는데 또 이런 또 설레임도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한 질문이 뭐였냐면 선생님 도대체 그런 문제는 언제 풀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하시나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쓰던 교재가 자히스토리였는데 그 뒤에 1등급 문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굉장히 신선했던 거예요. 그 1등급 문제가 단지 이제 뭐 심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킬러 문제 뭐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수업 방향은 뭐였냐면 그런 문제들을 그냥 단순하게 이런 문제다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방향성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향성들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아이들이 굉장히 신선해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그 답지에는 이런 걸 풀이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의할 때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 이상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신선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한 말이 선생님 저런 거 언제부터 했었어야 돼요? 왜 저희는 그걸 안 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학부모님들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래서 제가 결정을 내리고 있냐면 일요일 수업이 따로 있어요. 저희 반만. 그래서 일요일 수업을 하고 일요일 날 수업 이제 숙제를 다 마무리하고 저한테 이제 그 영상을 보내요. 그럼 제가 그 영상에서 아이들이 몰랐던 걸 다시 이제 설명을 하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줘요. 그래서 다시 영상 보내면 아이들이 주말 내내 공부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의도는 수학은 손에서 놓지 말자 이 의도였고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제 가시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 충분히 고민해라. 사실 그게 가장 큰 수학의 목표이고 이유이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부모님은 아시겠지만 저희 H반 1학년은 주말 수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까지 그걸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쉬운 건 뭐였냐면 아이들하고 토론 수업을 하면 훨씬 좋거든요. 그런 내용은 야 너 그거 어떻게 했니? 막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거기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럼 제가 또 그런 이제 제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되게 도움이 되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요번에 학원에서 한 타임을 더 이제 이렇게 추가적으로 저희에게 또 할애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또 줘가지고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말 수업 대신에 주말에 이제 숙제 대신에 좀 그걸 할 수 있게.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지금 일요일까지 해서 한 10문제 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하나도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5문제를 줄이고 이제 더 좋은 문제는 제가 이제 그 나머지 한 타임에 아이들 오게 해서 이제 그때 또 토론 수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이제 확정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가장 포인트는 아무튼 그거예요, 어머니. 그 아버지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 킬러 문제가 중요하다는 개념보다는 그 킬러 문제들은 저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중킬러급 이상 문제들은 유형 3개, 한 문제를 풀 때 유형 3개 플러스 알파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면 이제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 추론이 뭔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 추론이라는 게 막 드라마틱한 어떤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논란이 됐던 그 22번 수학 그 뭐 킬러다 아니다 막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수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얘기하겠지만 그건 킬러급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추론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학습해서 가능한 것들이에요. 뭔가 막 엄청난 드라마틱하고 막 진짜 엄청난 사고력을 가져서 푸는 게 아니에요. 연습하면 될 수 있고 학습하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 아이들을 또 같이 또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번 플러스 알파 한 타임 되는 건 제가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또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수업 설명은 여기까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하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어머니들. 네네. 어머니들 지금 제가 전화 통화를 해서 이제 또 얼굴 뵈니까 이제 또 막 이렇게 매칭이 돼요. 우리 예준이 얼굴도 막 이렇게 막 오버랩 되고. 네. 네, 그러네요.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어디든지 괜찮으시니까 필요하면 연락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수업하다 와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그냥 이런 내용들 솔직히 저희 이제 원장님이랑 제가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어머님들께 이렇게 링크 보내드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H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애착이 많은 반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좀 이런 장을 좀 어렵게 만들어서 부모님들 얼굴 한 번 더 뵙고 인사도 좀 나눠보고 저희 학원 이런 취지로 가고 갈 거다라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담당생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부모님들께서 이제 평소에 연락을 쉽사리 잘 못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얼굴 이제 안면 드셨으니까 점수 조금이라도 잘 안 나온 것 같다. 바로 전화하시고. 아니 저는 그래 왔던 경험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한번 이제 아이가 점수가 조금 떨어졌더니 어머니께서 연락하셔서 그냥 되게 편하게 넋두리 하듯이 얘기하니까 오히려 또 책임감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번에 다음번에 얘 이놈 자식 무조건 제가 올려놔야지. 어머니가 저렇게 괴로워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라포도 되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담당쌤이랑 이제 컨택도 좀 자주 해주시면서 같이 이렇게 서로 협동하면서 공유하는 그런 저희 인터뷰 H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H반 설교회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